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넘치는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반도체와 AI에 대한 핵심 정보들을 리포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반기 투자의 필수적인 정보와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정리한 만큼 꼭 해당 리포트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기업은 2차전지 기업들 중에서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중에 한 종목입니다. 해당 기업을 지금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기차 산업에서는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부터 해서 악재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트럼프 후보가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입했을 때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에 육박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집권하게 됐을 경우에는 폐지할 수 있음에 대해서 시사를 합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유세한 다음에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폐지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내용들이 한 번에 폐지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지만 전기차에 대해서 나는 열성팬이다. 하지만 나는 가솔린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의 팬이기도 하다라고 트럼프 후보가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을 늘려가면서 자동차와 배터리에 대한 판매량을 늘리고 있는 국내 기업에게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중국 시장은 중국이 잡고 미국 시장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유럽 시장에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배터리에 대한 경쟁 이러한 내용들이 시장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전기차에 대한 둔화가 더 생각보다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화재입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화재도 현재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르투갈 리스본 국제공항 인근의 렌터카 주차장에서 불이 났는데 약 200대 이상이 전소가 되면서 항공편도 지연이 되고 장기 주차한 여행객들도 재산 피해를 받는 등 굉장히 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화재가 현재 특정한 국가, 특정한 지역, 특정한 자동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 등 캐나다 주차된 차에서 갑자기 불이 시작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도 화재 리스크에 이미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자동차가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테슬라의 차가 전소되는 모습들이 시장 곳곳에서 현재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런던에서는 지난 1월에만 전기버스 화재가 3건이나 발생하면서 전기버스 차종이 아예 퇴출되는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기버스의 10대 중에 6대, 7대가 중국산 전기버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리스크로 내연기관과 전기 배터리를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전시장에는 내연기관 차들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는 많이 안 팔리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이브리드 차는 전시를 못할 정도로, 즉 전시 차량이 전부 다 판매가 될 정도로 수요가 급증을 했고요. 실제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새 차를 사려면은 인기 차종의 경우에는 1년 이상 대기가 걸릴 정도로 현재 인기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 국내에서 친환경 차량에 대한 판매량을 봤을 때 전기차는 13%,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38.9% 판매량이 감소를 했는데 하이브리드만 거의 30%에 육박하게 판매량이 증가를 했고요. 수출에서도 전기차랑 수소차에 대한 수출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이브리드만 29% 정도의 증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하이브리드만 팔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을 늘려야 되는데 이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을 늘리는 데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내 내수의 시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팔려면은 선박에 실어서 해외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바다에서는 불이 나면은 대참사기 때문에 전기차를 선주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권고에 따라서 주요 선사와 선주 대부분은 전기차 선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적을 허용하는 선사들도 충전율 50% 미만 등 조건을 걸고 있고요. 예약 시 이 전기차 충전을 50% 이상 해놓고 갖고 와놓고 그냥 태워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온라인 예약을 하지 않고 배터리에 대한 충전량을 보고 탑재시키는 식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다 같은 경우에는 땅과 다르게 불이 한번 났을 때 선박에 불이 옮겨 붙고 심지어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완벽한 검증, 즉 이 차가 불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검증이나 혹은 화재 매뉴얼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전기차를 선주들이 거부하는 사태들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내연기관 차들이 시장에 나오고 내연기관 차들이 개발된 지 100년이 넘었지만 내연기관 차에서도 완벽하게 화재를 막지 못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나는 확률이 굉장히 적지만 이유와 어찌됐든 현재 전기차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선박 자체가 굉장히 좁죠. 그 비좁은 선박 위에다가 전기차를 들어올릴 수 있는 장비부터, 즉 불이 났을 때 전기차를 들어올릴 수 있어야겠죠. 그게 아니면은 전기차의 불을 끌 수 있는 진화용 수족관을 비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기업들이 전기차에 대한 화재를 억제하거나 혹은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기술이 있죠.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기체 화재의 이유가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열폭주죠. 즉 이러한 열폭주를 대체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들이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열폭주 가능성도 크게 줄어드는 건 맞고요. 분리막도 필요 없는 건 맞지만 개발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상용화가 될 수 있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실제로 상용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빨라도 3, 4년, 늦으면은 2030년도가 넘어야지만 상용화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산이 되더라도 고가의 완성차에 탑재될 예정인데 현재 전기차에 대한 캐즘 문제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전기차에 대한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겠죠. 물론 인프라나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결국에는 가격에 대한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이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전기차 화재를 방지하거나 화재를 억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전기차에다가 도입할 수 있는지가 시장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화재가 도대체 왜 나냐? 전기차의 화재에 대한 문제가 뭔지 알아야지 예방하고 억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추측하고 있는 거는 전기차가 너무 과충전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100% 완충을 해도 안전하다. 즉 과충전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배터리 화재에 대한 주요 원인을 보니까 제조결함 혹은 외부 충돌이 많고 사실상 현대와 기아는 배터리 충전량과 화재 발생은 관계가 없다며 100% 완충해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까지 화재가 났던 경우의 수를 보면 압니다. 올해 8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만 무려 24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절반이 이번 청라 화재처럼 가만히 주차 중에 발생을 합니다. 즉 12건이 특별한 충돌이나 혹은 충전이 과하게 돼서 화재가 난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에 대한 불량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최초 발화점이 고전압 배터리로 확인된 사고가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결국 배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화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특히 국내에 있는 전기차들은 대다수가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1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발생한 139건의 전기차 화재의 배터리 제조사는 국내 배터리 3사가 90%입니다. 즉 지금까지 심각하게 시장에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국내 배터리 3사도 배터리 화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가 아니라 완성차 기업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냐 생각할 수 있지만 화재가 발생한 차량 역시 88%가 국내 자동차 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 화재 방지가 불가능하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고 결국에는 억제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 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도입이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차량에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났을 때 열 폭주로 이어지는 현상을 최장 20분 동안 지연시키는 기술이 빠르면은 내년에 출고되는 자동차에 적용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현재 패킹 기법이 배터리 열 폭주가 발생을 했을 때 지연시킬 수 있는 시간은 5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5분을 20분으로 늘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모비스는 배터리 시스템 설계와 절연 소재를 통한 화재 지연 기술을 최종 점검 단계에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화재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바로 전기차 화재로 팍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연시켜서 사전에 경고를 하든 혹은 연기를 통해서 빠르게 사람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기술들이 시장에서 먼저 도입이 될 수밖에 없고요. 평생 이 자동차 화재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충돌로 인해서 전기차의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번 8월 1일 청라 화재 사건 이후 그리고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후에 외국인들이 이와 관련된 기술에 대한 기업들을 이미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민테크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 EIS를 통한 전기차 화재, 배터리 화재를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배터리 진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민테크입니다. 경쟁 상대가 없고요. 국내 90% 이상에 대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미 LG 엔솔, 삼성 SDI, 현대차 등을 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내노라는 기업들을 전부 다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번 청라 화재 사건 이후에 외국인 투자들이 급증을 했습니다. 즉 이와 같은 기업들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근에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 나오면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중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2차 전지만큼이나 주목하셔야 되는 반도체와 AI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리포트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을 보시면은 하단부에 더보기 버튼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김용민 대표의 장중 텔레그램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에 접속하게 되시면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자료집을 업로드를 시켜놨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집 PDF 파일을 업로드 시켜놨기 때문에 해당 자료집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자료집인 만큼 해당 자료집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텔레그램에서는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장중에 나오는 시장 이슈들을 공유해 드리면서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도 매일매일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와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컨텐츠들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장이 끝나면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앞으로의 시장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장마감 브리핑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해당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해당 자료집 다운로드 받으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